일단 이름에 코리아가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향기가 진하게 느껴지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뽕차오르는 배 하나. 안녕하세요. 새롭게 상장된 라이즈 ETF를 가장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갓나온 ETF, 저는 양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KB자산운용 ETF 마케팅의 육동입니다. 네, 오늘은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상품 뭔가요, 실장님? 오늘 뭐 일정 있으세요? 왜? 왜 그러세요? 오늘 무섭게? ETF가 너무 궁금해서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ETF는 라이즈 코리아 밸류업 ETF입니다. 라이즈 코리아 밸류업 ETF, 일단 이름에 코리아가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향기가 진하게 느껴지기는 해요. 그렇죠. 벅차오르는 배 하나. 그렇죠. 막 차오르죠? 막 차올라요. 네, 좀 벅차오르는 그런 감성이 있네요. 들으시는 분들 다 눈치채셨을 것 같고, 워낙 그 밸류업이란 이슈가 이제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오늘은 이런 상품을 다루시겠구나라고 아실 것 같아요.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 시장 뭐 저평가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국내에 상장된 기업들이 재평가를 좀 잘 받는 그러한 형태의 취지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저희는 이제 연금이나 이런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들을 많이 늘려가고 계시잖아요.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운영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사실 국내에 상장된 기업에 대한 바이어스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각각의 연금들은 자국에 대한 바이어스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노후의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방책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가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서 투자 수익률도 좋아지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시류거든요. 기업의 밸류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돕는 그런 프로젝트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전에 봤던 그 일본 사무라이 세븐 설명하면서 일본 거래소를 거의 뭐 변혁하듯이 네. 우리 투자자 친화적으로 바꿨던 그런 것들이 떠오르거든요. 너무 잘 기억하고 계시긴 하는데, 사실 일본은 그 최근의 이슈이기다 보니까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그 전부터 사실 모든 각국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국민들의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업과 관련된,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밸류업과 관련된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하게 모든 국가들은 이러한 그 자국 기업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그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이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또 코리아 밸류업 지수로 넘어와서 네. 이 지수의 특징을 또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코리아 이번에 밸류업 ETF가 추정하는 밸류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요소들을 보면 됩니다. 요소가 좀 많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엄선된 종목들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시장 대표성이라고 하는 시가총액이 있겠죠. 시가총액 400위 기업들의 유니버스를 구성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익성이라고 해서 2년 연속 적자이거나 혹은 2년 동안의 합산 손익 자체가 적자가 아닌 기업들,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이제 제외를 하는 거예요. 적자인 기업들은. 그리고 세 번째는 주주 환원. 이거는 사실 이제 주주분들에 대한 그 친화적인 정책들을 반영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이 나중에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첫 번째가 자사주를 소각했느냐, 2년 동안, 혹은 2년 연속 배당을 했느냐, 이런 요소를 넣어놨어요.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은 혹시 왜 자사주 소각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인지 혹은 기업들의 활동인지 알고 계실까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만큼의 주식을 어쨌든 태우는 거니까 네. 그만큼의 가치를 일단 날려버리면 네. 남은 주식들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자사주 소각은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기업들은 굉장히 자주 그리고 큰 규모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배당은 직접적이죠. 네. 바로 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드리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시장 평가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PBR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주가랑 비교한 지표예요.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높으면 PBR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가치보다도 주가가 낮게 있으면
뭐 저평가돼 있다, 뭐 저피 PBR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밸류업 지수 내에서의 시장 평가라고 하는 그 PBR 수치는 전체 순위 자체에서 높은 애들, 50% 위에 있는 애들을 반영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포인트로는 각 산업별로, 각 산업군별로 50% 이내에 든 기업들만 이 지수에 담는다. 마지막 5가지 요소 중에 마지막인 그 자본 효율성이라고 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4가지 요소에 앞선 4가지 요소에 든 기업들 중에서 2년 평균 ROE라고 하는 이 ROE 순위가 상위 100종목인 종목들, 그렇게 해서 최종 그 지수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서운한 게 KB는 빠졌더라고요. 예. 이 기업들 입장에선 이 5가지의 굉장히 빡빡한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만 이 밸류업 지수 안에 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간의 뭐 리밸런싱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나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KRX 지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인 리밸런싱이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요소에 맞춰서 계속해서 종목들 변경을 할 겁니다. 그 지수들을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거래소도 엄청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한 리밸런싱 주기나 이런 것들은 또 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더 추가되거나 더 좋은 쪽으로 계속 방향이 설정돼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대표 지수랑 이 밸류업 지수랑 또 차이점을 더 알고 싶은데요. 네, 시가총액 기준의 대표 지수들은 캡이 없죠. 그냥 한 종목 그 시가총액에 따라서 전체 비중에서 이 기업들이 차지하는 그 비중만큼 지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종목을 선발을 한 다음에 이 100종목 중에서 시총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큰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맥스 15%까지로 투자하는 비중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 상한을 둔 거예요? 기본적인 이 밸류업 지수가 갖고 있는 성격, 그리고 이 주주 환원적인 정책들이 잘 발현되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너무 덩치가 큰 애들이 투자 비중이 높아지면 지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지향점이 흐려질 수 있다 보니까, 워낙 이 시가총액이 너무 큰 종목들은 일단 비중 제한을 둠으로써 좀 골고루 투자될 수 있게 그렇게 지수를 만들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투자 지표로 볼 수 있는 뭐 배당 수익률이라든가 각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ROE의 평균, 뭐 수익성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코스피 200보다는 사실 밸류업 지수 자체가 ROE 자체에 있어서도 훨씬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 ETF를 또 봐야 하는 다른 이유들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사실 한 가지 더 특징적인 부분은 배당 수익률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200 대비해서 아주 높진 않아요. 하지만 아까 저희가 5개 요소로 지수를 선별한다고 했을 때 주주 환원 요소로 뭐가 있었죠? 우리 자본 태우는. 그렇죠. 자사주 소각과 네. 뭐 이렇게 태워? 예, 자사주 소각과 하나 더 연속 배당이었죠. 배당. 그렇죠. 배당. 아주 직접적인 배당이잖아요. 그럼 기업들은 계속해서 배당을 늘릴 거고, 배당 정책들을 더 계속 시행하면서 배당을 많이 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당을 받은 투자자들이 또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런 형태로 해서 배당 수익률 자체도 지금보다는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나라가 이제 배당 결산일 자체에 대한 그 제도가 바뀌면서, 과거에는 연말 회계 결산을 통해서 연초에 배당금을 많이 주는 형태가 있었는데, 이제는 마치 외국처럼 배당 결산일이 다른 기업들이 막 생기면서 연중에 내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즈 코리아 밸류업 ETF 자체도 중간중간 계속해서 배당할 수 있는 기업들을 고려해서 월 배당을 주는 형태로 상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월 배당을 받으면서 낮은 보수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 ETF가 바로 라이즈 코리아 밸류업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고 또 길게 투자를 끌어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상품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주식 차익에 대한 세금이 비과세되는 국내 투자이면서 적정 수준의 배당금과
월배당 형태로 받는 그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부분은 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우리나라 그 코스피 200에 혹은 코스닥의 모든 시장들을 대표하는 좀 좋은 기업, 주주 환원 정책을 잘 시행하는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적합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즈 ETF의 새로운 상품을 뜯어보고 탐구하는 갓 나온 ETF. 오늘 또 이 갓 나온 ETF를 통해서 한국 기업들의 밸류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또 이 시간에도 새로운 신규 상장 상품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